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익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놓고 보니까 볼트나 또는 플레이트, 이 컴포넌트의 객체가 잘못 만들어져 있을 경우에 수정을 해야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게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컴포넌트의 객체들을 수정을 해서 그 컴포넌트를 다시 저장을 하고 모델에 적용된 모든 컴포넌트를 업데이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이 잘못 생성된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세 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상세 도면에 따라서 컴포넌트 안에 있는 객체 중에 볼트 또는 스티프너 또는 플레이트 그리고 또는 용접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정확하게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메뉴 창에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컴포넌트의 객체들을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컴포넌트 만들어 놓은 거를 보니까 볼트의 개수가 틀리든지 또는 볼트의 지름이 잘못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컴포넌트를 분해를 해서 모델에 적용됐던 컴포넌트를 다 지우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쓰여지는 게 뭐냐면 컴포넌트를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를 편집을 할 때에는 선택 도구에 가서 컴포넌트 선택 스위치를 켜고 컴포넌트 기호나 또는 컴포넌트의 객체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포넌트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정하는 거는 여기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업 메뉴 창에 보면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뭔가 좀 깜빡깜빡거리면서 창이 하나 떠요. 첫 번째, 이 창은 사용자 컴포넌트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기라는 도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뷰가 4개가 만들어진 거가 있습니다. 푸시, 정면, 엔드, 상단. 그 다음에 뷰 이름은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임시적으로 만든 뷰다. 어떤 임시 뷰냐면 컴포넌트를 수정하기 위한 임시 뷰 4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트의 지름을 수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투시 뷰가 보여지고요. 또는 상단 뷰를 클릭을 하면 위에서 본 뷰가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럼 볼트의 지름을 바꿔주고 싶으면 볼트를 더블 클릭해 줘야 되겠죠. 또는 볼트 선택하고 측면창에 가서 속성 리본, 속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속성 명령어를 브라우저에서 볼트를 선택을 하거나 플레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재들이 이와 같이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볼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측면창에 속성 명령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볼트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모델 에디터 뷰에서 볼트를 선택을 하든지 또는 더블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볼트 크기가 24mm이고 그 다음에 허용오차가 5mm가 아니라 우리가 지름이 30mm였다라고 하면 이 5mm를 6mm로 변경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크기가 변경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름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서 눈으로 식별하기가 좀 수월하게끔 해보도록 할게요. 허용오차를 10mm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엄청 커진 지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기에 가보면 저장, 복사, 빠져나가기 여러 가지 이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컴포넌트를 복사하거나 또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 복사하거나 또는 컴포넌트를 새 이름으로 가진 라이브러리 복사 이런 명령어들을 지금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맨 끝에 있는 편집기 닫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트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된 거를 저장해서 모델에 있는 내용 컴포넌트에 바꾸겠냐, 즉 동기화시키겠냐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예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든 컴포넌트 창, 컴포넌트에서 편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 뷰가 다 닫혀집니다. 그리고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한 다음에 볼트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허용오차 10mm가 다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허용오차를 변경을 했으니까 5mm로 되돌려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사용자 컴포넌트 선택 스위치를 켜고 플레이트를 선택하고 그러면 플레이트가 전체 사용자 컴포넌트가 전부 다 선택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사용자 컴포넌트 편집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컴포넌트 브라우저에서 볼트 선택하고 속성 명령어를 클릭하면 당연히 여기서 볼트 여기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도 스위치를 켜줘야지 볼트를 선택했을 때 컴포넌트가 아닌 각 컴포넌트의 객체가 선택되어진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볼트 속성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를 10mm가 아니라 다시 5mm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변경하고 수정 버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빠져나오든지 그냥 편집기 닫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컴포넌트 바꾸겠습니까? 예. 확인.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 객체 다시 스위치 켜고 볼트를 더블 클릭하고 허용오차를 보면 5mm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고 사용자 컴포넌트를 분해라는 컴포넌트 분해 명령어를 다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의 객체를 수정을 해서 모델에 적용된 모든 컴포넌트에 수정된 객체로 변경하는 것까지 명령어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밍 창을 다시 열어서 지금 우리가 생성한 베이스 디테일이라는 이 사용자 컴포넌트의 썸네일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원뿔 모양의 썸네일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기둥 전체와 베이스 디테일 보여지는 이러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로 변경시켜 주려고 할 때는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에 이 썸네일 이미지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3D 뷰에서 기둥 하나를 선택을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좀 이 기둥에 있는 디테일을 뷰를 중앙으로 좀 줌인해서 좀 크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뷰 탭을 누르세요. 그리고 리본 명령어 중에 스크린샷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 명령어를 클릭을 해서 스크린샷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스크린샷 창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나는 파일로 만들 경우에는 파일로 인쇄를 옵션을 선택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지금 모델에 스냅샷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아까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 이름 준 거로 png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베이스 디테일이라고 주고 확장자는 png 파일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캡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png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샷 창은 닫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으로 가서 베이스 디테일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미리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하나 나타나요. 여기에 조금 아까 만들어진 png 파일을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고 스냅샷에 가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폴더는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조금 아까 생성한 pn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에 그 블루틴이라는 요 썸네일 이미지 체크된 거는 해제합니다. 그리고 닫기. 그러면 이와 같이 사용자 컴포넌트의 썸네일 이미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사용자 컴포넌트가 어떤 부지에 적용되는지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지금 이 사용자 컴포넌트는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근데 내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지금 이 모델에서 생성된 이 사용자 베이스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내보내기 해주면 됩니다. 내보내기 해줄 때는 사용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파일 생성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파일 생성 명령어를 클릭하면 UEL 파일로 게시라는 창이 하나 떠져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베이스 디테일이라는 컴포넌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쓸 거고 확장자는 UEL이라는 확장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베이스 detail.uel이라는 파일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얘를 가져다 쓸 때에는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시고 파일 메뉴에 가서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이름을 UEL 테스트라고 주고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여기 베이스 D라고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에 검색을 해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내보내기 한 베이스 디테일 UEL 사용자 컴포넌트를 불러와야지 돼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밍 창에 고급 기능 접근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컴포넌트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클릭. 그런 다음에 아까 UEL 만든 파일을 찾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만든 모델 폴더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아까 만든 베이스 디테일.uel 파일이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리고 얘를 열기. 그런 다음에 다시 응용 프로그래밍 창에 가서 베이스 DE라고 입력 검색을 하게 되면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둥을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절골태 기둥. 자, 한 점을 찍고 기둥을 생성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의 프로파일을 한번 볼게요. H 300에 150짜리예요.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했을 때 기둥의 프로파일은 300에 300짜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파일이 다른데 사용자 컴포넌트가 정확하게 들어갈 거냐, 즉 정확하게 적용이 될 거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선택하고 위치. 지금 컨트롤 1 눌러보면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눌러서 간섭 체크. 일어나지 않지요? 이 길이 300 길이가 맞아요. 근데 이 플랜지 이 길이는 150이고 그러면 300 프로파일이 아니라 기둥을 300이 아닌 200, 100짜리 또는 200에 200짜리 프로파일로 기둥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 컴포넌트를 넣어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즉 프로파일이 작아요.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H 기둥의 프로파일보다 더 적은 프로파일의 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정의했을 때 정확하게 이 플랜지 부분에 스티프너가 위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용자 컴포넌트예요. 만약에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프로파일에 상관없이 컴포넌트는 프로파일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다. 그게 시스템 컴포넌트다. 그래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이렇게 프로파일이 변경이 되더라도 그거에 맞게끔 컴포넌트를 맞게 들어오게 하려면 다른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또는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테클라를 잘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구현이 가능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면 더 많이 스터디를 하시면 그런 시스템 컴포넌트처럼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사용자 컴포넌트를 편집해주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 컴포넌트의 썸네일 이미지를 변경해 주는 거 그리고 다른 모델이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기 위해서 파일로 내보내기 해서 그 파일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까지 같이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2번, 3번 정도 더 연습을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모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컴포넌트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을 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측면창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아이콘을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을 열고 사용자 컴포넌트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사용자 컴포넌트를 부재에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컴포넌트 명령어를 이 측면창뿐만 아니라 편집 탭에 눌러보면 편집 탭에도 이 컴포넌트 리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이 프로젝트는 닫고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했던 단순 구조 모델링을 다시 열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 구조 모델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단순 구조 모델링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컴포넌트 또는 시스템 컴포넌트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측면창뿐만 아니라 편집 탭을 눌러서 편집 탭 안에 보면 리본 명령어 중에 컴포넌트 리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해보면 컴포넌트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라는 명령어 이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 창이 나타나는 거고, 다시 컴포넌트 리본 명령어에서 현재 접합 생성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내가 사용했던 컴포넌트 명령어가 다시 실행이 되어지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토 커넥션 생성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오토 커넥션 생성이라는 것들은 명령어로 실행을 하게 되면 오토 커넥션 창이 나타납니다. 얘는 접합부에 대한 규칙 그룹과 그 다음에 변수 선택에 대한 그룹을 이용을 해서 모든 부재에 자동으로 접합을 생성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창을 닫고 기둥 하단 쪽에 생성되어진 베이스 디테일을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를 합니다. 딜리트를 하고 편집 탭에 컴포넌트 리본 명령어로 실행하고 오토 커넥션 생성을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급 탭을 눌러줍니다. 고급 탭을 눌러주고 지금 이 고급 창을 보면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를 보의 외부 또는 보 플랜지의 보접합, 기둥 외부의 보접합, 기둥 플랜지의 보접합, 보이음, 기둥이음 이렇게 6가지의 조건에 맞는 부재들을 접합부를 이용을 해서 4개의 변수를 가지고 모든 자동으로 접합을 생성해 줄 수 있는 명령어가 오토 커넥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둥 하단에 들어가는 베이스 디테일은 지금 이 6개의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스템 컴포넌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오토 커넥션 명령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사용자 컴포넌트는 기둥에 들어가는 상세 사용자 컴포넌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링 작업할 때 보와 보 또는 기둥과 기둥, 이음에 관련된 접합 부분을 생성을 할 필요도 있고 또는 기둥과 보에 접합되어지는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컴포넌트의 유형은 접합이라는 유형으로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자 컴포넌트는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고요. 구조 도면에서 요구되어지는 부재 간의 조인트 도면을 살펴보고 그거와 유사한 시스템 컴포넌트를 검색을 해서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시스템 컴포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조인트, 원하는 조인트의 모델링을 생성할 수 있는 데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시스템 컴포넌트를 분해를 하고 분해된 객체들을 편집을 해서 구조 도면에 맞는 접합 모델링을 완성을 시키고 그 객체들을 접합 형태로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